자,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2018년 소방승진시험 MJ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련 법률 모의고사 수업에 대한 OT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과정을 다 거쳐왔고 그 다음에 진도별 문제풀이도 다 풀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모의고사 수업에 대한 간략한 OT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모의고사 OT 시간은 다음과 같이 모의고사 문제를 어떻게 구성했고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칠판을 잠깐 보시면 우리 모의고사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강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과정을 다 거쳤죠? 그 다음에 진도별 문제풀이를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과정에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을 다 숙지를 했고 그와 관련된 진도별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시간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배양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체 범위 관련된 동용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객관적 실력을 검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그런 모의고사 수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의고사의 수업은 총 5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1회당 15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나 법률, 시행령, 신규칙에 관한 내용들로 가장 중요한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간과할 수 있는 문제들을 위주로 해서 그 다음에 가장 출제가 될 만한 문제를 위주로 해서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5회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한 법률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한 법률이 좀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그 개정된 내용과 신설된 내용들을 모의고사 내용으로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정된 내용과 신설 내용을 모의고사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습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단연간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출제 가능한 문제로 모의고사를 현재 구성을 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련 법률 전체 범위를 유기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우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나 법률이 상당히 내용이 많죠. 그래서 다른 법에 비해서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향상하도록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었다는 것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문제도 난도를 조절했죠. 그래서 가장 상위 수준의 문제와 중간 수준의 문제, 그 다음에 하위 수준의 문제를 적절하게 균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실력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여러분한테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전 테스트를 통한 자신의 실력 검증 기회를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를 문제풀이를 다 하면 전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나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과할 수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자주 출제 문제로 여러분한테 문제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를 잘 정리하시고 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나 법률에서 반드시 고득점을 맞이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모의고사를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하기 앞서 여러분들이 관연도 2017년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한 법률에 어떤 승진 문제가 출제됐는지 그걸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2017년 승진 문제 이것이 출제되었다.
자, 방염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 화재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나 법률에서 이 방염과 관련된 문제가 잘 나오죠. 그래서 방염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해서 시험에 나온다. 방염 물품을 갖추는 특정 소방 대상물 범위, 방염 물품, 방염 성능 기준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 주셔야죠. 그다음에 용어의 정의는 항상 매년 시험에 출제가 다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시설, 소방시설 등 특정 소방 대상물, 그 다음에 소방용품, 다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어떤 딱 질문, 테스트가 딱 나오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이런 법률, 시행령, 신규칙 내용이 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유기적으로 출제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배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소방특별조사위원회와 중앙소방특별조사단, 그 다음에 소방기술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와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들, 그 다음에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그와 관련된 세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어야죠. 자,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대상물,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그래서 우리가 임시소방실의 종류와 그 임시소방실을 설치해야 하는 화재 위험 작업, 그러죠? 화재 대비 시설, 즉 임시소방실의 종류, 공사의 종류와 규모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떠올라야 돼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300만 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매년 우리가 소방기본법이든 화재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나 법률이든 벌칙 규정이 매년 시험에 잘 나온다. 벌칙 규정도 잘 체크를 해 주시고, 이번에 또 벌칙 규정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새롭게 신설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 처한다. 그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죠. 그래서 벌칙 파트는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겠네요.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15년과 5년 경력자의 소방시설 관리사 1차 면접 과목은, 그래서 우리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 방법과 그다음에 시험 과목, 면접 과목까지 세세한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되네요. 그래서 1차 과목, 2차 과목, 시험 이용까지 소방시설 관리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 건축허가 동의 대상은 매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이나 법률에서 아주 중요한 게 건축허가 동의 대상, 그와 관련된 특정 소방대상의 범위까지, 그 다음에 절차, 프로세스, 제출 서류, 모든 내용들이 다 주마등처럼 이제 스쳐 나와야 됩니다. 자, 아홉 번째, 성리주의 설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성리주의 설계. 이것도 너무 중요한 문제죠. 그다음에 소방특별조사 결과 조치명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 네 가지가 있죠. 우리 개수 이전 재개 명령, 사용 금지 제한 명령, 사용 폐쇄 명령, 공사의 중지 정지 명령, 이런 관련 내용들을 다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11번째, 증축된 경우에 소방시설 기준 적용 특례와 관련하여 옳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소방시설 적용 특례 세 가지 기준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과 대통령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와 증축된 경우, 용도 변경된 경우에 어떤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는가, 원칙과 그 다음에 예외 기준을 잘 습득을 하셔야죠. 그럼 12번째, 소방시설과 관련하여 연결이 바른 것. 그래서 소방용품은 방염의 방염도로다. 그래서 소방시설과 관련하여 연결이 다르게 연결된 것. 그래서 소방시설, 그래서 소방용품, 그다음에 소방시설 등 특정 소방 대상물 이런 관련된 내용 분류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계셔야죠. 13번째, 특정 소방 대상물 연결이 바른 겁니다. 우리 특정 소방 대상물 관련해서는 30개의 종류가 있죠. 그 30개의 종류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유흥주점 하면 유락시설, 무도회관, 무도장이죠. 무도학원, 무도장 다 유락시설이다. 어린이회관, 관광휴게시설, 이걸 짝을 져서 잘 기억을 하셔야죠. 그와 관련된 문제를 또 모의고사와 관련해서 또 잘 구성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번째 가리스프링 소화설비 설치 대상이 아닌 것. 그래서 우리 소방시설 설치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소방시설 설치할 때 고려사항, 규모, 용도, 수용인원, 그와 관련된 소방시설을 어떤 소방시설을 어디에다 설치하는가, 그걸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15번째 청문 대상이 아닌 거죠. 우리 청문은 소방청장과 시도의사가 실시하는데 총 6가지 청문시 사유가 있죠. 시도의사가 청문을 실시하는 사유와 소방청장이 청문을 실시하는 사유를 구별해서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고, 자, 특급 소방대상물의 건축과 동의 기간, 이건 절차죠. 건축과 동의 절차. 그래서 원칙은 5일 이내. 예외적으로 우리가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0일. 그다음에 서류 미비보완 기간 4일. 이런 거 잘 체크를 해 주셔야죠. 그 기간, 숫자와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주체가 누가 하느냐, 그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크게 우리가 소방관계법령에서 출제는 크게 숫자, 주체, 대상 범위, 이 3가지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고, 필요한 사항은 또 뭘로 정하는가?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느냐, 행정안전부로 정하느냐, 시도 조례로 정하느냐, 그걸 잘 구별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째 운수시설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거 특정 소방대상물 분류 문제죠. 그럼 18번째 근린생활시설에 자동화재 탐사비를 설치할 때 연면적 기준. 그래서 우리가 자동화재 탐설비를 설치하는 연면적 기준 잘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정신의료기관, 400, 600, 1000, 2000 잘 암기하고 있어야죠. 19번째 대통령 및 화재 안전 기준이 병리인데요. 그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할 소방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 소비자, 속히, 피난 공동구로 간자, 으슥한 데서 자자. 그래서 우리가 암기해야 할 내용들은 반드시 암기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암기를 하도록 내가 또 모의고사 수업 시간에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째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관계인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할 내용이 있죠. 그래서 조사 사유, 조사 대상, 조사 기간입니다. 이 3가지를 서면으로 며칠 전까지 통보해라. 7일 전까지 통보해라. 공동소방안전관리 선임 대상,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 범위죠. 항상 우리 시험 문제 나오면 숫자, 주체, 범위. 그 다음에 내진 설계를 고려해서 설치하는 소방실이 아닌 것. 내진 설계, 옥내에서 스물스물. 암기하면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이 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순간 문제를 다 탁 찍어버리는 그런 실력을 배양을 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수수료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수수료와 응시수수료, 교육비 그런 관련된 세세한 내용들도 공부해야 되겠죠. 이거 강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좀 공부를 해줘야 여러분들 고득점을 맞출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소방용품의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판매 목적으로 진열,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에 벌칙 파트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번 방염 성능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래서 방염은 3가지 파트 시험에 나온다. 방염 물품을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범위, 그다음에 방염 물품의 종류, 그다음에 방염 성능 기준, 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다 대통령으로 정한 것까지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6번 펄프 공장에서 면제되는 소방실이 아닌 것. 그래서 우리가 소방시설 설치를 면제하는 기준 4가지 경우, 화재 위험성이 낮아진 경우, 그다음에 화재 안전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화재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연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체 소방대가 설치된 경우에 어떤 소방시설이 설치되는가, 그 특정 소방대상물, 그 소방시설 설치 면제진과 그와 관련된 특정 소방대상물, 그와 관련된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잘 짝을 이어서 암기를 하셔야죠. 이 문제도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주 출제되죠. 그 다음에 27번 교무실, 상담실, 휴게실, 실습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361제곱미터일 때 수용인은 몇 명인가? 우리가 수용인원 산정 방법 관련해서 그 바닥면적을 얼마로 나눠지는가? 바닥면적 합계를 몇 제곱미터로 나눠지는가? 그래서 수용인원을 계산하는 문제. 까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점은 반올림한다는 것.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으로 틀린 것.
그래서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도 잘 체크를 해 주셔야겠네요. 그다음에 소방안전관리 특별관리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번에 개정 추가된 신설된 내용이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이 새롭게 신설 추가되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서 이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 종류를 잘 기억해 주셔야죠. 그러면 옥내 소화전 설치 대상 옳지 않는 것, 소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소방시설 5가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가 아니라 피난 구조설비, 그 다음에 소화용설비, 소화활동설비, 그런 소방시설의 분류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이 문제 절대 틀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도 있고 중간 난도 문제 있고 그 다음에 가벼운 문제, 좀 수준이 좀 낮은 문제도 나왔죠. 하이 수준 문제. 이런 하이 수준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는 문제는 무조건 습득을 해서 암기를 해 주셔야겠죠. 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중간 수준의 문제, 하이 수준 문제를 적절하게 균형 있게 배열해서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2017년 소방 승진 문제 이렇게 출제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제, 우리 소방장, 그다음에 소방교 이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 관련 법률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쭉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만 노력하시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란 법률에 대한 내용은 다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그 다음에 암기하는 내용에 대한 객관적 실력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모의고사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가볍게 여러분과 함께 OT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가 본 모의고사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문제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합격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근무하시면서 힘든 시간일지라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공부했던 내용을 또 점검하고 복습하고 그래서 2018년 여러분 모두 다 승진시험에 합격하는 영광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번 OT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